카메라 구도가 좀 변했죠. 아까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기 안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한 걸 다 들키네. 젠장.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명패가 도착하면 책상 딱 치우고 하겠습니다. 주피터님 잘 지내셨나요? 세이생님은 어제도 얘기 많이 했고 오늘도 톡 많이 했었는데 주피터님 덕분에 제가 펜 무는 습관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입술도 많이 나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런 습관 때문에 입술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 그것 좀 가져올게요. 그 찻잔 좀. 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까 그 닥터지님께서 도대체 밥을 몇 시간을 먹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찔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5시 반 좀 넘어서 집에서 출발해서 분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랑 밥을 먹어서 되게 얘기가 길어졌어요. 근데 뭐 원래 그러려고 간 거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잔소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아마 주말까지는 약속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저희 본가에 제가 이뻐하는 친척 동생들이 놀러 와서 점심 가서 그 친구들이랑 먹고 잠깐 놀아주다가 올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이 차가 보이세요? 차 색깔이 파래. 이번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블루멜로라고 이게 아마 뭘까? 자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샀거든요. 오늘 먹어보고 잠이 안 오면 바꾸면 되니까요. 네, 다들 요즘 공부하느라고 다들 힘드시죠? 요즘에 날씨도 더웠다가 사실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날씨 되게 좋아서 친구 보러 멀리 가는데도 운전하는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씨로 변호사 시험 때까지 하면 참 소원이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참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10년 정도 안 본 친구였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막 자주 보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되게 친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조금 경솔해서 가까워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인연이 있으시겠죠, 각자? 없으시다면 정말 사회생활을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일이라고 느꼈던 거, 큰 갈등이라고 느꼈던 게 돌아보면 그냥 웃을 일이고 빵빵 터질 그런 해프닝이었고 그렇더라. 네, 닥터지님 뭐 어떤 마음을 잡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를 읽어보자면 오늘 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네,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집의 힘을 빌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밤을 한 40개 정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시집에 도움 없이 그냥 생각나는 시로 한 것도 스스로 참 대견한데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막 계속 시청자님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찡찡대면서 시 좀 추천해주세요 하기도 미안해서 시집을 구비를 드디어 했습니다. 나룻배와 행인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됐던 시 같은데요. 저는 이걸 앞에서 낭송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읽는 그 연습을 되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했나 싶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근데 이 시가 이제 많이 아파요. 이 시의 화자가 행인이고 나를 언제나 기다려주는 든든한 나룻배가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든든하다, 행복하다 이런 시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 시의 화자는 나룻배입니다. 나룻배는 사실은 누군가가 와서 행선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걸로 이 시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죠. 뭐 저는 나룻배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입니다, 별님. 근데 너무 예쁘다. 이 색깔이 파란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룻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시의 화제를 좀 꾸짖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왜 자기를 나룻배라고 규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할이라는 걸 함부로 규정하면은 정말 그 역할만 다 하면 되는 사람이 되고 남들도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들도 나를 그 역할에 맞게 대하게 됩니다. 제가 한 3, 4번째 시범 시간이었나요? 그때 김춘수의 꽃을 낭독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를 로키라고 로삼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실제로 로삼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저를 로삼으로 대하고 저를 굉장히 바쁜 사람 내지는 공부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대하고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 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서운할 때가 많은데 결국 그런 이유는 내가 나를 로삼이라고 정의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로키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값진 것들로 불러주고 스스로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결국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도 나를 규정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 말을 들은 상대방도 저를 그 역할에 맞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의 화자는 아쉽게도 자기를 나룻배라고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행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짓밟고 나를 올라타고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의 행선지까지 데려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 내가 나를 나룻배라고 말하고 나를 나룻배라고 대해줘. 내지는 나를 나룻배로 대해도 돼.
라고 상대방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나한테 아프다면 이건 언제든지 바꿔야 하는 거고요.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감히 저 사람한테 라는 생각을 계속 스스로 벽을 만들면요. 결국 나는 그렇게 계속 아픈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겠죠. 근데 그 아픈 게 어떻게 상대방이 티 안 나겠습니까? 상대방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그럼 결국에는 그러한 나의 아픔을 상대방이 아는 순간 미안해서 다시 나라는 나룻배를 타러 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 순간 나 이게 아파, 기분 나빠 라고 말하는 게 항상 관계를 좋게 만들어줄 거라는 보장은 함부로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참는다고 해서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만약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건 과감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관계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여지라도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기다리면 상대는 너는 그 역할을 즐기잖아. 그 아픔을 즐기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몰아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지치거나 상대가 찔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나룻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에게 행인이었던 사람도 많지만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꺼이 나룻배가 되어주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해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매일매일 좋은 말씀과 그리고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는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 동생도 알게 모르게 저를 많이 배려하면서 그렇게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한테 항상 많은 조언들을 해주는 선배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항상 귀한 시간을 내줘서 제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저와 같이 소통을 해주는 구독자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나룻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나룻배라고 제가 규정을 해버리면 저도 그 사람들을 흑발로 짓밟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나한테 밥을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고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내가 하는 일이라면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게 동생 역할이면 그 모든 게 당연하겠죠. 거꾸로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 빗대더라도 아침에 내가 방송을 켤 때 같이 와서 방송을 켜고 공부를 하는 게 그냥 구독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모든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고맙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때로는 뭔가 제가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짜증도 날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내가 나룻배일 때 이 화자처럼 생각했을 때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모두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룻배가 된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나룻배로 대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설사 나룻배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룻배가 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항상 잊지 말자.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표현해서 너는 나룻배가 아니에요. 내지는 당신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나룻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결코 나룻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신은 나를 위한 꽃이 될 거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나룻배가 될 일도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의 화자인 나룻배는 자기를 바로 떠난 그 행인을 보면서 자기는 계속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자기는 점점 낡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낡아가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치면 늙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암울하고 슬프고 힘든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요즘 공부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뭐 멀리 갈 수가 있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시간을 길게 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바쁜 척 겁나게 해요. 나는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바빠서 이때쯤 여기서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결국에 누가 후회의 부담을 지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래도 너의 시간에 내가 최대한 맞추겠다라는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마냥 기다리게 한다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좀 괴로울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 때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는 표현을 했고 상대가 기다리래서 기다렸고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에 그 순간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더라도 결국에 승자는 나룻배다. 나룻배는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행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인이 언젠가 올 거라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행인은 다르죠. 행인이 내려서 간 곳이 만약에 참 좋은 곳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실크로드라면 참 좋겠지만 가면 갈수록 힘든 가시밭길이라면 내가 나룻배에서 내리지 말걸. 나룻배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멀어져 버렸네. 아쉬움 속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입시생이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을 결코 자존심이 상하거나 좌절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내가 한턴 편안하게 쉬는 동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와줄 그런 기회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루하고 힘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나를 가꾸어 나가고 나를 바꾸어 나가고 더 멋진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저는 항상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내 할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 좀 쉬기도 하면서 상대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더 예쁜 나룻배가 되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에서도 말하지만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화자가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예쁜 나무, 정말 예쁜 꽃인데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나룻배가 될 만한 선택을 한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나룻배인지를 금방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오겠죠. 다시 나라는 나룻배를 태러.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만 손해지. 왜냐면 나는 기꺼이 나룻배가 될 선택을 할 만큼 따뜻한 사람인데 그걸 그냥 당연하게라고 여기고 흙발로만 짓밟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그런 안목 없는 사람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안목 없는 사람이랑 같이 지낸들 난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동안 마음 편하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행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네 손해지 결코 내 손해가 아니다. 나는 입시를 치르는 동안 더 열심히 부지런히 갈고 닦으면서 당신을 기다려서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말이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지? 어쨌든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를 통해서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함부로 자기의 역할을 나룻배라고 규정하지 마라. 그럴수록 나만 힘들 뿐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기꺼이 자기를 나룻배라는 걸로 역할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해주는 사람을 결국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다림이라는 순간이 과연 그렇게 항상 좌절스럽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리프레시하는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값지게 보내도록 노력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다림의 끝에 행위는 반드시 돌아올 거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그 사람만 손해다. 왜냐면 나는 기꺼이 나룻배가 될 만한 결정을 한 용기 있고 따뜻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멀리 떠난다 한들 그건 그 사람의 안목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것이지 결코 내 손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시만 더 스트리밍을 펴놓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는 회사 잘 갔다 왔니?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요즘 저도 조금씩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학교 수업도 이제 계절 학기도 이번 주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은 사실 진짜 방학이고 근데 방학은 또 공교롭게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한 달이 남으면 이제 마지막 수업 학기잖아요. 네, 선생님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것만 끝나면 변호사 시험인데 후련하면서도 합격을 해야 후련하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겠죠. 뭐 때가 되면 머리도 빡빡 자를 것 같고요. 다시 때가 되면 시밤도 잠시 휴방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감옥을 가죠. 경찰서가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가죠, 일단. 네. 주피터님 새로운 카페를 발굴했어요? 스터디 카페요? 아니면 뭐 맛있는 카페요? 민법에 어긋나는 끌려가는 곳이 있어요? 뭐 가족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집으로 끌려가고요. 채권 관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요. 상대방한테 끌려가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장난이고, 이게 뭐냐면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개념 자체가 경찰이 저를 벌하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사하려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얘가 진짜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왜냐면은 그 범죄라는 게 상대방, 내가 만약에 누굴 때렸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국가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에 대한 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당사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자가 되어서 얘가 진짜 죄를 범했나 안 범했나를 면밀히 수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반 사인 간에는 그렇게 죄를 범했는지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절대 형벌이 아니에요. 수사를 하기 위함이지. 근데 민법에서는 서로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갚지 않았다. 그러면은 민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선생님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신부한테 언제 돈을 빌려줬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증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대신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가서 너 나한테 빌렸지 빨리 자백해. 이거는 법적인 증거도 없고요. 범죄에도 해당하겠죠. 그래서 민법이든 형법이든 우리가 결국 끌려가는 곳은 법원입니다. 법원이고요. 경찰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동행, 임의동행 내지는 이제 연행 내지는 강제 체포, 수사상의 구속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수사의 과정인 거지 그 자체로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에 있어서는 끌려가는 건 없고요. 대신 절차법이라고 해서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안 갚으면
선생님이 제 갖고 있는 뭐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에 뭐 등기 압류를 해서 그것을 경매에 맡기거나 아니면 막 빨간 딱지를 붙이거나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이제 그게 강제 집행. 그래서 끌려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돈 안 갚으면 뒷산에 끌려가요? 누가 끌고 가던가요? 제가 혼내줘야겠네. 왜 선생님을 뒷산에 끌고 가나? 돈을 안 갚았으면은 뭐 법원에서 할 얘기지. 아, 프랜차이즈 카페요? 근데 저도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테라로사나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있는 카페에 가서 그냥 조용히, 근데 나는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조용히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나 구경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요즘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차 마시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머리만 빼놓고 땅에 심으나요? 미쳤네. 막 꿀 발라요. 그리고 머리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돈 꼭 갚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돈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조스바님, 오랜만입니다. 카페 사람 많아 뇌졸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힘들어. 일단 마스크를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시는 거는 같은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종종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도 힘든데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나는 때때로 그 사람들 얘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 진짜 남들 얘기만큼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리고 막장 드라마만큼 재밌는 게 없고요. 저는 만약에 스터디 카페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면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공부가 더 잘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음, 조금 산만해진 느낌도 없지 않은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공부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의 성향마다 다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저를 보든 안 보든 때로는 볼수록 더 잘할 때도 있어요. 이게 결국 두 가지의 싸움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막 보잖아요? 내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내가 딴짓을 잘 못해. 막 대놓고 자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이거 하려면 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있을 때마다는 잘하는데 근데 만약에 나 혼자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한다 이러면 핸드폰 할 때는 핸드폰 하고 자고 싶을 때는 엎어서 자겠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근데 그건 긴장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선생님 공부하시는 데는 집인가요? 되게 예쁘게 잘 만드셨던데. 이건 어떤 맛이냐면요. 블루멜로우 티라는 건데요. 꽃향이에요. 꽃향이라서 참 괜찮은데 진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달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미를 하는 게 두 가지를 약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나 마음대로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또 구독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완전히 내 마음대로는 못하겠고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잘 병합하는 방법이죠. 근데 때때로는 두 가지 단점을 다 할 때도 있다. 막 나태해지기도 한데 사람들이 보니까 산만해질 때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음, 좀 춥네요. 이제 에어컨 끄고 자러 갈 준비를 해야겠네. 자동 청소 건조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끝까지
요즘 사실 저 잠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잠이 많아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집공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집공을 잘하려면은 의지보다도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공부하는 데가 방이 아니라 거실이에요. 그래서 팡 트여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트여 있는 데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벽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알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다 끌어당겨서 쓰는 것도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마다 습관적으로 스왓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다음에 스왓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정말 기업 경영에서 쓰는 전략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근데 제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자기한테 없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환경은 뭐고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은 뭐고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그때그때 끌어다 당길 수 있는 걸 다 끌어다 당기고 피할 건 빨리 피하는 거죠. 그러는 게 사실은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를 시작하는데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계속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침대가 없어도요. 세생님 8시간씩 자면 뭐 어떻습니까?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저도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카페용 종이컵 말고 그 플라스틱 페트컵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샀는데, 결국에는 저는 머그컵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구독자님들께 좀 예쁜 컵이랑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머그컵을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쓰고 싶고, 이것도 저는 저는 텀블러 모으는 취미도 있거든요. 참 가지가지하고 앉아있지만, 수험생 주제에. 캡슐 머신 커피도 예전에 썼었죠. 네스프레소 것도 썼었고, 돌체 것도 썼었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맛은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내가 만든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별 애착이 안 가고, 사실 이거 먹느니 좀 더 일찍 나가서 스타벅스에서 하나 사 먹지. 왜냐면은 저 서울대집 밑에는 스타벅스가 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먹게 되고요. 근데 제가 요즘 직접 커피 갈아 마시잖아요. 그거 하니까 확실히 내가 만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애착이 더 갑니다. 더 맛있게 먹고요. 음, 그쵸? 조스바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사실 오만 가지 생각 다 하는데요. 까먹기도 하고요. 사실은 안일해질 때도 많으니까 이렇게 진짜 노트 같은데 탁탁탁탁 써놓으면 뭐 때로는 이런 데 막 붙여놓으면 좀 더 의지가 오래 가기도 하고요. 기억도 더 잘 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스스로의 멘탈 컨디션이나 체력이나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수학 분석을 종종 한다.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시범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공유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남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음, 맞아요. 잠을 이제 무조건 4시간, 3시간 막 줄인다고 해서 사람이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는 게. 왜냐면은 그냥 조금 힘들고 피곤할 각오만 하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20시간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산술적으로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 않을 수는 있죠, 의지력으로. 근데 멍 때리고 계속 이제, 딴 생각하고. 이게 결국 공부는 집중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저희 선배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집중력 곱하기 시간인데, 잠을 안 자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커도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잤을 때 집중력이 최대가 되고, 근데 꼭 집중력이 최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12시간을 잤을 때 집중력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또 시간이 너무 줄어버리면은, 결국에는 또이또인데, 내가 어느 정도 잤을 때, 그래도 적당한 집중력에서 오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태님 18시간 공부는 그 젊었을 때 아닌가요? 그 19, 18 이럴 때? 그땐 당연히 가능하죠. 돌도 씹어먹을 나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 10년을 더 늙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지금 이해도도 더 높고 암기력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든 건 훨씬 많죠. 그리고 뭐 리딩하는 능력이나 이런 건 다 늘었지만 체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체력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고승덕 선배님께서는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ABCD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가위로 이렇게 막 부모님이 김치랑 뭐 이런 걸 다 잘라주면 이렇게 막 먹기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할 때보다는 뭐 성과는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오바다.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시간을 늘리려고 한 거지. 근데 시간을 늘리기에 잠만 줄이려고 하자 보니까 잠을 줄이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마련을 한 거죠. 밥 먹는 시간이라도 줄이려고. 근데 고승덕 변호사님께서도 그 책에 나오는데 결국 자는 시간만큼은 어떻게 안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루에 17시간 공부하는 게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사람 말로 따르면 한 5시간 정도 하루에 자고 2시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해결되겠죠. 다행히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안 합니다. 절대로요. 저는 고승덕 변호사님처럼 사시, 행시, 외시 다 붙을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저는 변시 하나만 붙어도 감지덕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 내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가 이 시험에서 1등을 할 것인지, 중간치를 할 것인지, 합격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한다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공부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그런 자료들을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1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겠죠. 남들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 이거 다 봐야 되고 그게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1등을 하는 공부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였다 이러면 당연히 1등을 하기 위한 공부법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남들이 뭘 하든 상관 안 하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무조건 더 오래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어떤 목적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애고 울면서 공부하는 게 참 그렇죠. 근데 사실 정말 배려 없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럽니까?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랑은 잘 헤어졌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먹는 게 그나마 낙이거든요. 먹고 잠깐 산책하고 이러는 게 저한테 낙인데 이마저도 고승덕 변호사처럼 줄이라 그러면 저한테 너무 가혹하죠. 넌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게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슬슬 졸려오네요. 다들 뭐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곧 방송을 진짜요? 닥터진님? 아이고, 다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강동구인데요. 예전에 하루님은 경기도 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났을 때, 변식 붙었을 때 스테이크 같은 거 제가 사드려야죠. 구독자님들 불러서 제가 작던 클던 맛있는 거 다들 사드리고 싶습니다. 꼭 합격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 어떤 변호사가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이거는 저는 사실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결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후회한 적도 있죠. 로스쿨에 온 것도, 이쪽 길을 선택한 것도 후회한 적도 많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7부 능선을 넘어서 이제 9부를 넘어서 10부까지 거의 다 와가는데, 멈추면은 당연히 후회가 더 크고 포기하면은 당연히 반성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들 최선을 다해서 올해 시험 각자 다들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꼭 다 초대할게요. 저는 사실은 무언가가 잘 됐을 때 축하받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거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잘 됐을 때 그래 신바야 잘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많았죠. 가족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듣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 됐을 때 저한테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좋으니까 제가 꼭 합격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그런 식사 자리를 마련할게요. 뭐 팬미팅 같은 말을 쓰기에는 제가 너무 황송하고요. 이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너무 졸려서 이제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피터님. 저도 주피터님 팬이에요, 구강멘토. 다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화요일이네요.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이번 주도. 그리고 어느덧 7월을 제가 막 이육사의 청포도 읽어가면서 막 시작을 했었는데 그 7월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7월이 끝나면 진짜 더위도 이제 한 달만 남는 건데 그러고 나면은 또 시원한 날들이 오고 또 겨울도 오고 그럼 겨울이 오면 빨리 또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는 날도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도 이 또한 지나갈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오늘마저 그리워하는 어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년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다다음 달을 위해서 모두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이지만 오늘 하루 모두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설사 그 성과가 스스로한테 미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나무래하지 말고 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다 하면서 쓰담쓰담 자기를 다독이면서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요.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